사람은 모두 같은 24시간을 받는다. 그러나 하루를 여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누군가는 눈을 뜨자마자 불안한 뉴스를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요한 새벽을 붙잡아 자신을 다듬는다. 그 차이가 인생의 격차가 된다. 나는 평생을 경영하며 깨달았다. 성공은 전략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태도의 출발점이 바로 아침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나는 아침을 경외했다. 새벽 5시, 세상이 잠든 그 시간에 나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 그 속에서 나는 묻곤 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 질문들이 내 하루의 방향을 만들었다. 방향이 정해지면 결과는 자연히 따라왔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아침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태도다. 부자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시간을 붙잡고 길들인다. 그 첫 전장이 바로 아침이다. 나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봤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아침형 인간이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이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시간 오직 나와 마주할 수 있다. 자신과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다. 나는 젊은 시절 일을 뼈저리게 배웠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놓친 날은 하루 전체가 흔들렸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시간을 지배하지 않으면 시간이 나를 지배한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새벽을 내 편으로 만들자. 그 결심이 내 인생을 바꿨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시작이다. 아침을 대하는 태도가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알람에 쫓겨 일어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쫓긴다. 하지만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은 하루를 주도한다. 나는 평생 이 법칙을 지켜왔다. 하루를 여는 자가 인생을 연다. 아침을 붙잡는 사람은 미래를 붙잡는다. 아침을 놓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친다. 그것은 결코 신비가 아니라 법칙이다. 당신의 아침은 어떤가? 알람에 쫓겨 억지로 눈을 뜨는가? 아니면 스스로 눈을 뜨는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이 잠든 시간에 그들은 깨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새벽 속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치렀다. 이건희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를 여는 자가 인생을 연다. 아침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나는 일본에서 사업을 배우던 시절 한 대기업 회장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회의, 보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쫓기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새벽을 놓친 적이 없었다. 나는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일찍 일어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새벽은 세상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때 나는 내가 됩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세상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 왜 새벽을 지키는가? 그는 알고 있었다. 조용한 시간은 사색의 공간이며 사색이 곧 리더십의 뿌리라는 사실을. 한국에 돌아와 보니 그 원칙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리더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했다. 정주영 회장, 이병철 선친 모두 새벽형 인간이었다. 그들은 세상이 잠든 시간에 내일을 준비했다. 사업의 전장을 향하기 전에 스스로의 내면을 단련했다. 나는 그들 곁에서 직접 보았다. 새벽의 고요 속에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기회가 숨어 있었다. 새벽 5시, 전화가 울리지 않는다. 보고서도 없다. 회의도 없다. 오직 나와 나 자신만 존재한다. 그 시간에 나는 내일을 설계했다.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을 떠올렸다. 내가 해야 할 선택을 정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나은가? 그 단순한 질문이 내 삶을 바꿨다. 새벽은 생각의 훈련장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에 쫓긴다. 전화가 오면 반사적으로 받는다. 사람이 부르면 달려간다. 눈앞의 일에 정신없이 휩쓸린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을 잃는다.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의 해답을 새벽에서 찾았다. 새벽은 급한 것과 중요한 걸 구분하는 시간이다. 세상의 소음이 잠든 틈에 인간은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어느 날 회사에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수많은 의견이 내 주위를 맴돌았다.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다라 했고 또 누군가는 위험하다라 했다. 혼란스러웠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4시 나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한참을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시간 동안 나는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이 회사를 살렸다. 만약 그날 새벽을 놓쳤다면 내 인생의 방향도 달라졌을 것이다. 부자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부자는 시간을 길들인다. 그들은 새벽이라는 시간을 길들인다. 이 차이가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의 격차로 나타난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새벽에 일어나봐라. 그 시간이 너를 키운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실천한 사람들은 달라졌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새벽은 그들을 성장시켰다. 새벽은 게으름과의 전쟁터다.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다. 이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하루를 이긴다. 하루를 이긴 자가 일주일을 이기고 일주일을 이긴 자가 인생을 이긴다. 나는 미국의 한 억만장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 물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것. 그 시간이 나를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의 말에는 허풍이 없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화려한 비법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한 원칙을 말한다. 일찍 일어나라. 꾸준히 하라. 포기하지 마라. 이 단순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복잡한 전략과 비밀스러운 공식만을 찾는다. 그러나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습관이 결국 인생을 만든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다. 처음엔 몸이 버틴다. 졸리고 피곤하고 이유를 찾는다. 오늘만 좀 더 자자. 하지만 한 달만 버티면 몸이 적응한다. 3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1년이 지나면 새벽 없이는 살 수 없게 된다. 나는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난다. 나이가 들어도 그 습관만은 버릴 수 없었다. 아니, 버리고 싶지 않았다. 새벽은 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새벽이 없는 나는 상상할 수 없다. 그 시간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성전이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는 다시 초심을 다졌다. 오늘도 나는 배울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도 나는 감사할 줄 아는가? 이 질문이 내 하루의 첫 문장이었다. 새벽의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정제시키는 내면의 대화다. 사람은 소음 속에서는 결심하지 못한다. 결심은 고요함 속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새벽은 리드를 만든다. 고요함은 결단을 낳는다. 아침이라는 작은 시간은 사실 인생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첫 전장이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나 자신을 단련했다. 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삼성의 수십 년이 되었다. 이건희의 철학은 거창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것을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단순함을 꾸준히 실천하는 자만이 인생의 복잡한 전쟁을 이길 수 있다. 내 인생의 첫 승리는 누구보다 먼저 깨어난 새벽이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 중 부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였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 말한다. 내일 하면 되지. 하지만 부자는 시간을 붙잡고 묻는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차이가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의 강적을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원칙을 지켰다. 아침을 소홀히 한 날은 결과도 소홀했다. 반대로 아침을 정성스럽게 연 날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다. 법칙이다. 세상은 공평하게 24시간을 준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운명을 바꾼다. 나는 아침을 투자로 봤다. 돈의 투자는 이럴 수 있지만 시간의 투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아침을 가장 귀한 자산으로 여겼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회의를 잡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조차 방해하지 못하게 했다. 그 시간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성역이었다. 그때 나는 일기를 썼다. 어제를 되돌아봤다.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이 기록이 나를 깨웠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은 사라지고 기억이 사라지면 교훈도 사라진다. 경험이 교훈이 되지 못하면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기록은 성장의 증거다. 나는 늘 말했다.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하지 않는다. 어제의 자신을 잊은 사람은 오늘의 자신을 세울 수 없다. 아침은 나에게 점검의 시간이자 반성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의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매일 같은 질문으로 하루를 열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단 하나는 무엇인가? 그 단 하나의 질문이 방향을 만들었다. 방향이 생기면 목적이 선명해진다. 목적이 선명해지면 돈이 따라온다. 돈은 명확한 방향을 가진 사람에게 향한다. 나는 젊은 시절 한동안 방향을 잃은 적이 있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이 일도 중요해 보이고 저 일도 놓칠 수 없어 보였다. 결국 바쁘게 움직였지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어느 날 새벽 문득 깨달았다. 나는 움직이고 있지만 가고 있지 않다. 그날 이후 아침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은 단순히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아침에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조종한다.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끌려가고 누가 부르면 그쪽으로 달려간다. 하루 종일 남의 요구에 응답하다가 해가 진다. 그리고 밤이 되면 후회한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은 인생은 남의 것이 된다. 당신의 시간을 남이 쓰고 당신의 에너지를 남이 가져간다. 그 결과 당신은 바쁘지만 성장하지 못한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다. 나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아침을 지켰다. 아침은 나의 성역이자 나의 훈련장이었다. 그 시간에 나는 매일 어제 나와 싸웠다. 게으름과 싸우고 습관과 싸우고 변명과 싸웠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 하루가 이겼다. 하루를 이기면 인생이 이긴다. 새벽은 인간의 진심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는 위선이 없다. 남을 속일 수도 꾸밀 수도 없다. 오직 나와의 대화만 존재한다. 나는 그 대화 속에서 수많은 결단을 내렸다. 어떤 사업을 접을지, 어떤 사람과 손을 잡을지,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끝낼지 그 모든 결정이 새벽의 고요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진짜 결단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홀로 내리는 것이다. 한 번은 어느 임원이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새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그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것을 매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단순한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새벽 5시의 태도가 오후 5시의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가 쌓여 인생의 궤적을 만든다. 나는 지금도 매일 새벽을 맞는다. 조용히 앉아 어제의 날을 반성하고 오늘의 날을 설계한다. 그 시간에는 한 줄의 기록이라도 남긴다. 그 한 줄이 쌓여 내 철학이 되고 내 기업의 문화가 되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성공의 원리는 단 한 가지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지배한다. 아침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루에 지배당한다. 하루에 지배당한 사람은 인생 전체를 놓친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 속에서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오늘 아침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에 끌려다니는가? 결국 인생은 그 한 가지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다. 아침을 지킴에 배운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한다. 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다.
그 중에서도 1990년대 외환위기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모든 것이 흔들리던 시절이었다. 언론은 매일 비관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주변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자금은 막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러나 나는 매일 새벽에 책상 앞에 앉아 감사 목록을 썼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싸워주는 직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를 믿어주는 고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의식 같았다. 억지로 감사하려 했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불평은 시야를 좁히지만 감사는 시야를 넓힌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만 커지고 기회에 집중하면 기회가 보인다. 감사는 시선을 문제에서 기회로 돌린다. 그것이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린 힘이었다. 나는 아침마다 3가지에 감사했다. 첫째, 건강. 아무리 큰 재산을 가져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둘째,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기회다. 이 3가지 감사가 나를 지탱했다. 건강에 감사하니 몸을 돌보게 되었고 사람에 감사하니 타인을 소중히 대하게 되었으며 시간에 감사하니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 감사는 행동을 바꾼다. 어느 날 나는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결심을 세웠다. 오늘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자.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했다.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일할 동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작은 감사를 적기 시작한 날부터 내 하루가 달라졌다. 세상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다. 시선이 바뀌면 현실이 달라진다. 나는 또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다. 회사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경비원에게, 청소하는 분에게, 엘리베이터 안의 직원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들은 놀랐다. 회장이 먼저 인사하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회사가 밝아졌다. 조직이 살아났다. 어느 날 한 경비 직원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회장님 덕분에 출근이 즐겁습니다. 30년 동안 일했지만 임원에게 인사받은 건 처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부끄러웠다. 작은 인사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줄 몰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존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매일의 인사 속에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자주, 더 진심으로 인사했다. 인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보이고 싶어 한다.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인사다. 그래서 인사받은 사람은 힘을 얻는다. 작은 인사가 쌓이면 신뢰가 된다. 신뢰가 쌓이면 조직이 된다. 조직이 강하면 기업이 강해진다. 나는 그렇게 매일 아침 감사와 인사로 신뢰를 쌓았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신뢰는 오직 작은 약속의 반복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약속을 점검했다. 어제 누구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 오늘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비서가 급한 회의가 생겼다고 알려왔을 때 나는 약속을 미루지 않았다. 점심 약속이 더 중요했다. 상대는 작은 협력사 대표였다. 그러나 나는 회의를 미루고 약속을 지켰다. 그 대표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약속을 쉽게 미루십니다. 그날 우리는 더 깊은 신뢰를 쌓았다. 그 신뢰는 10년을 이어갔다. 돈은 결국 신뢰를 따라 흐른다. 신뢰받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신뢰받는 회사에 투자가 들어오며
신뢰받는 제품을 사람들이 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감사는 마음의 자산이고 신뢰는 사회의 통화다. 감사로 마음을 세우고 신뢰로 세상을 움직인다. 아침의 시간은 단순한 준비의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태도를 정비하는 시간이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정돈되고 인사로 세상을 대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쌓인다. 나는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았다. 감사, 인사, 약속,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의 기둥이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삼성의 신뢰가 세워졌다. 당신의 하루가 불안하고 복잡하다면 그 아침부터 다시 세워보라. 감사로 마음을 채우고 인사로 사람을 잇고 약속으로 신뢰를 세우라. 그 세 가지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아침의 감사는 운을 부르고 아침의 신뢰는 기회를 부른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통해 배운 인생의 법칙이었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생각만 하다 끝난다. 그러나 행동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인생을 움직인다. 이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지금은 준비 중입니다. 저 조금 더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수없이 보았다. 그들은 끝내 시작하지 못한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다가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인생이 지나가 버린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다. 나는 젊은 시절 그것을 몰랐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계획에 썼다. 계획서를 만들고 전략을 세우고 시장을 분석하고 회의를 반복했다. 6개월 동안 머리로만 움직였다. 그런데 막상 실행하려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다. 계획은 이미 쓸모없게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완벽한 계획 6개월보다 불완전한 실행 일주일이 낫다. 실행하면 배우고 수정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만 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결심했다. 오늘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것이 전화 한 통이든 메모 한 줄이든 미팅 한 번이든 상관없었다. 작은 행동이 쌓여 거대한 결과가 된다. 나는 매일 아침 세 가지 행동을 정했다. 하나는 사람과 관련된 일, 하나는 전략과 관련된 일, 그리고 하나는 배움과 관련된 일이었다. 첫째 사람,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할까? 누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까? 누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나는 사업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었다. 기계를 움직이는 것도 숫자를 바꾸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잃으면 사업을 잃는다. 사람을 얻으면 길이 열린다. 둘째, 전략.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멈출 것인가? 전략이 없으면 하루는 바쁘기만 하다. 방향이 없는 바쁨은 속도만 높인 혼란이다. 나는 아침에 반드시 방향을 정했다. 그 방향이 내 하루를 그리고 내 회사를 움직였다. 셋째, 배움. 나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고 믿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책을 읽었다. 어떤 날은 철학서를, 어떤 날은 기술 보고서를, 또 어떤 날은 인문학 강의를 들었다. 배움은 새로운 시각을 준다. 시각이 바뀌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결정이 바뀐다. 나는 나이가 들었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배우려 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실행하려 했다. 물론 완벽하게 다 하지 못했다. 때로는 하나만 해도 충분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이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한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나는 늘 말했다. 지속성은 기적을 만든다. 하루의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거대하다. 365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만 해도 365개의 결과가 쌓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10가지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내일 하겠다고 미루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될 때만 움직인다. 기분이 좋을 때만 노력한다. 하지만
진짜 프로는 기분과 상관없이 한다. 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산다. 나는 그 태도를 배우는데 10년이 걸렸다. 처음엔 감정에 휘둘렸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했고 기분이 나쁘면 멈췄다. 결과는 들쭉날쭉했다. 성장의 곡선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노학자를 만났다. 그는 90세가 넘었는데도 매일 글을 썼다. 나는 물었다. 어떻게 매일 쓰십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다. 나는 글쓰기를 선택이 아니라 생활로 봅니다. 밥 먹듯이 씁니다. 그 말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는 중요한 일을 선택이라 생각했다. 기분이 좋으면 하고 피곤하면 쉬는 것. 하지만 그는 중요한 일을 생활이라 했다. 매일 밥을 먹듯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일, 그 차이가 평생의 차이를 만든다. 그날 이후 난 바꿨다. 선택의 일을 생활의 일로 만들자. 매일 아침 나에게 중요한 일 3가지를 생활로 만들었다. 처음엔 힘들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다. 1년이 지나자 안 하면 이상했다. 행동은 근육과 같다. 매일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진다. 처음엔 무겁던 것이 나중엔 숨 쉬듯 된다. 이것이 습관의 힘이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행동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결심 대신 실천으로 하루를 연다. 그것이 나를 만들었고 나의 회사를 세웠다. 세상은 복잡한 전략보다 단순한 실행에 반응한다. 큰 꿈보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완벽한 계획보다 불완전한 시작이 낫다. 아침에 일어나 단 하나라도 실행하라. 그 한 걸음이 내일의 차이를 만든다. 그 작은 습관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록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실행한다. 그것이 나의 아침이고 나의 신앙이다. 세상은 거대한 결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운명을 만든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체험했다. 사람들은 내게 묻곤 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이란 없습니다. 다만 매일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기적을 원한다. 단 한 번의 큰 계약, 단 한 번의 행운, 단 한 번의 전환점. 그러나 인생의 본질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쌓여 이루는 흐름이다. 아침을 바꾸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뀌고,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뀐다.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쌓이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다. 삼성을 변화시키던 시절 나는 하루의 리듬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 임원 회의를 아침 6시에 열었다.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논의를 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지 않은 시간, 모든 사람의 머리가 맑고 판단이 정확한 시간이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아침의 리듬이 조직의 리듬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처음엔 불평했다. 회장님, 너무 이릅니다. 밤늦게까지 일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다.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대화의 질이 달라졌다. 회의는 더 간결해졌고 결정은 더 정확해졌다. 하루를 지배하는 리듬이 바로 아침에 있었다. 나는 늘 젊은 리더들에게 말했다. 당신이 조직을 바꾸고 싶다면 아침부터 바꿔라. 조직의 시간 습관이 바뀌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은 문화가 바뀐다. 그 문화가 결국 기업의 운명을 결정한다. 나의 인생도 조직도 결국 리듬의 싸움이었다. 게으름의 리듬을 따를 것인가? 성장의 리듬을 따를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반복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매일 반복하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반복이 지루하다면 아직 그 일의 깊이를 모르는 것이다. 같은 행동이라도 의식이 바뀌면 그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나온다. 매일의 반복은 자기 자신을 다듬는 연마의 시간이다. 내게 아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철학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감사와 신뢰, 그리고 행동이라는 3가지 축이 매일의 반복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 문화가 곧 삼성의 정신이 되었다. 나는 새벽의 기록을 통해 사람을 이해했다. 감사의 메모를 통해 마음을 다스렸고 작은 행동을 통해 회사를 움직였다. 사람들은 나를 경영의 혁신가라고 부르지만 내가 한 일의 본질은 언제나 단순했다. 매일 아침을 놓치지 않는 것. 이제 새벽 5시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느끼며 나는 매일 같은 문장을 대내었다. 오늘도 나의 하루를 지배하자. 그 다짐은 하루의 기준이 되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결정을 내릴 때도 늘 그 다짐이 머릿속에 있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한다. 하루를 이기는 자가 일생을 이긴다. 아침의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은 하루를 주도하고 하루를 주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주도한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에게 단 한 문장을 말했다. 내일 아침 1시간만 더 일찍 일어나라. 그는 웃었다. 그게 다입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1시간이 너의 운명을 바꾼다.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했다. 1개월 후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달라지고 일하는 속도가 달라졌다. 그는 결국 팀의 리더가 되었다. 나는 그를 보며 확신했다. 사람은 습관의 합이다. 그가 새벽 1시간을 바꾼 순간 그의 인생의 궤도가 바뀌었다. 인생은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는다. 매일의 반복된 결심, 그 작은 싸움의 누적이 인생을 만든다. 나는 이제 80이 넘었지만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조용히 앉아 감사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행동한다. 이 반복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 단순한 습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꿨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회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나는 미소 짓는다. 가능하지 않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는 살아왔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은 내일 아침부터 다시 쓸 수 있다. 지금 이 밤이 끝나면은 당신의 새벽이 곧 시작될 것이다. 그 첫 1시간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 내일 아침 조용히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하루는 내가 연다. 그 순간 인생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다. 나는 늘 말했다. 리더의 하루는 아침에 결정된다. 리더의 생각은 조직의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은 수천 명의 인생을 움직인다. 그래서 리더에게 아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삼성을 이끌던 시절 나는 매일 새벽에 출근했다. 누구보다 먼저 사무실에 불을 켰다. 아직 어둠이 남은 시간 사무실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회사를 점검했다. 전날의 회의 기록을 다시 읽고 오늘의 일정을 손으로 다시 써내려갔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오늘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질문들이 내 하루의 방향이자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엔진이 되었다. 리더가 아침에 방향을 잃으면 조직은 혼란스럽다. 리더가 아침에 중심을 잡으면 조직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리더의 아침은 국가의 아침과 같다고 말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매일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니까. 리더에게 피로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혼란일 뿐이다. 아침을 준비한 사람은 하루를 지배하지만은 준비 없이 맞이한 사람은 하루에 휘둘린다. 나는 그날 이후 젊은 리더들에게 말했다. 리더의 첫 임무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아침이다. 새벽은 리더가 자신과 싸우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게으름이 이기면 하루가 무너진다. 결심이 이기면 하루가 세워진다. 그리고 그 작은 전투가 매일 쌓여 인생을 바꾼다. 나는 그 싸움을 평생 반복했다.
매일 새벽 나 자신을 시험대에 올렸다. 오늘 나는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싸움에서 진 날은 하루가 무너졌고 이긴 날은 하루가 반짝했다. 리더란 외부의 싸움보다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진짜 적응밖에 있지 않다. 게으름, 두려움, 자기 연민, 이 세 가지가 리더를 망친다. 아침은 그 적들과 맞서는 유일한 전장이다. 나는 늘 내 자신에게 말했다. 남보다 먼저 깨어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것이 내 신조였다. 새벽 4시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밖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하루의 설계도가 그려졌다. 나는 펜을 들어 노트에 썼다. 오늘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한 줄이 내 하루를 움직였다. 그 한 줄의 생각이 제품을 바꾸고 제품이 시장을 바꾸고 시장이 회사를 바꾸었다.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의 아침이 세상의 경제를 움직였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1980년대 삼성의 품질 혁신을 결심하던 날의 새벽이었다. 수많은 보고서와 분석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나는 모든 문서를 덮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적었다. 질은 양보다 앞서야 한다. 그 한 문장이 삼성의 변화를 시작시켰다. 그날의 결심은 새벽 4시의 고요 속에서 태어났다.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은 그 순간이 삼성의 역사를 바꾸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세상은 조용한 새벽의 결정으로 움직인다. 리더가 혼자서 내리는 그 결심이 수천 명의 미래를 결정한다. 리더는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 나는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이 없는 리더는 방향을 잃는다. 결국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의 하루에는 의미가 없다. 나는 아침의 시간을 결심의 성전으로 여겼다. 그 시간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시간이다. 타인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에 리더는 자기 자신을 만든다. 그리고 리더의 그 한 시간은 조직의 일련을 바꾸고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증명했다. 아침의 고요 속에서 나는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나를 이끌었다. 그것이 리더십의 시작이었다. 당신이 리더라면 내일 아침 묻기를 바란다. 나는 오늘 내 조직의 새벽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리더십을 만든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며 인생의 법칙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아침의 철학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산다. 그러나 그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여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정한다. 아침을 부정적으로 여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핑계를 찾고 불안에 끌려다닌다. 반대로 아침을 감사로 여는 사람은 같은 현실에서도 기회를 보고 가능성을 만든다. 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으며 감사와 책임, 이 아침의 두 축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감사는 마음의 평형을 잡고 책임은 하루의 방향을 정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물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었다. 감사는 마음을 정화시킨다. 리더가 불평으로 하루를 열면 조직은 흔들리고 리더가 감사로 하루를 열면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다. 감사는 리더의 가장 강력한 언어다. 책임은 현실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면 환경을 탓한다. 시장 상황이 나빴다. 운이 나빴다. 사람들이 몰라줬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책임을 짊어진 사람은 밤에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 아침 내 잘못을 찾았다.
그것이 내 회사를 지켜주는 방패였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결국 존경을 받는다. 그 책임의 출발이 바로 아침의 자기 성찰이다. 그 짧은 30분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을 바꾼다. 나는 늘 말했다.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남이 그를 평가하게 된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그 시간은 오직 새벽뿐이다. 내가 경영자였던 시절, 아침은 늘 세 가지 단계로 흘러갔다. 첫째, 정리. 마음을 정돈하고 생각을 정리했다. 둘째, 점검. 목표와 실제 간극을 점검했다. 셋째, 결심. 하루의 중심을 세웠다. 이 세 단계를 통해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 과정이 길지 않았다. 30분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 30분이 나를 지탱한 기반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시간을 냅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아침의 철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도착하지 못한다.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늘 방향을 정했다. 그 방향이 내 인생을 지켜줬다. 한 번은 큰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을 때였다. 모두 낙심했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나는 그날 새벽에 노트를 펼쳐 이렇게 썼다. 실패는 나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것도 나의 것이다. 그 문장을 적은 후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날 아침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실패를 인정하자. 길이 보였다. 아침에 자기 성찰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 나는 젊은 시절 아침을 시간이라 여겼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깨달았다. 아침은 철학이다. 그 사람의 인생관, 세상관, 인간관계의 모든 축이 아침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아침에 핸드폰을 먼저 보는 사람은 세상의 소음에 끌려간다. 아침에 명상을 먼저 하는 사람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루의 시작이 다르면 하루의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아침을 보면은 당신의 인생이 보인다. 나는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한다. 오늘 내 마음에 불평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 감정의 방향이 내 하루의 품질을 결정한다. 감정은 하루의 엔진이다. 불평의 엔진은 피로를 낳고 감사의 엔진은 에너지를 만든다. 그 차이가 작은 듯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인생의 격차가 된다. 나는 지금도 젊은 경영자들에게 말한다. 당신이 회사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아침을 바꾸라.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다스려라. 세상은 거대한 변화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 사람의 아침 루틴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 한 사람의 생각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사회의 가치가 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아침의 철학은 결국 삶의 철학이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는가,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당신의 하루가 인생을 만든다. 그러니 내일 아침 세상의 소음보다 먼저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 고요한 목소리가 당신을 이끌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침의 힘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경영서를 읽었다. 수백 명의 리더를 만나고 수천 건의 보고서를 검토했다.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바꾼 것은 단 한 가지였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거대한 계획을 세운다. 올해 안에 회사를 키우겠다. 5년 안에 부자가 되겠다. 10년 뒤에는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 그러나 그런 거대한 목표는 하루의 시작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깨달았다. 거대한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리듬에서 나온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리듬, 그 리듬이 결국 인생의 구조를 바꾼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아직 세상은 고요하다. 그 시간에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질문이
하루에 설계도를 만든다. 나는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가장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짧은 숨 한 번이 내 하루의 에너지를 바꿨다. 그 다음 손에 펜을 쥐고 노트를 펼쳤다. 전날의 감정과 오늘의 결심을 적었다. 때로는 단 한 문장만 적었지만 그 문장이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다. 어떤 날은 이렇게 썼다. 오늘은 감사로 하루를 연다.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썼다. 오늘은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자. 이 단순한 기록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정도로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 바뀐다. 아침의 1분은 하루의 1시간을 바꾸고 하루의 1시간은 일생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그것을 매일 증명하며 살았다. 리더로서 나는 언제나 원칙보다 습관을 믿었다. 원칙은 머리로 배우지만 습관은 몸으로 새긴다. 머리로 아는 것은 쉽게 잊히지만 몸으로 익힌 것은 평생 남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은 변하지만은 습관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습관이란 결국 삶의 자동화된 철학이다. 감사하는 습관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생각을 명확하게 하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인생의 속도를 앞당긴다. 나는 임원들에게도 늘 이 세 가지를 강조했다. 1. 매일 감사 노트를 써라. 2. 하루의 첫 결심을 적어라. 3. 새벽을 놓치지 마라.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뼈대를 만들었다. 아무리 큰 회사라도 결국 사람의 습관이 그 회사를 만든다. 사람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조직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의 실수를 떠올린다. 그때 나는 성과를 쫓았다. 속도를 높이고 경쟁자를 이기는 데만 몰두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진짜 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다. 꾸준히 이어지는 리듬이야말로 모든 성취의 원동력이다. 리듬을 잃은 조직은 흔들린다. 리듬을 가진 조직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매일 새벽 그 리듬을 세웠다. 그 리듬의 핵심은 작은 일의 완결이었다. 거대한 프로젝트도 세상의 혁신도 결국 한 사람의 작은 완성이 모여 이루어진다. 나는 늘 내게 말했다. 오늘의 한 가지를 완성하라. 그것이 내일의 10가지를 이룬다.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 3가지 행동 중 하나라도 반드시 완결했다. 단 한 사람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노트 한 페이지를 채우거나 직접 사람을 만나 진심으로 대화했다. 그 결과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다.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선명해졌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다. 리더의 습관은 조직의 문화로 전염된다. 리더가 일찍 일어나면은 부하도 일찍 일어나고 리더가 감사하면 조직도 감사한다. 리더의 리듬이 회사의 리듬이 된다. 나는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 사람들은 혁신을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진짜 혁신은 늘 단순하다. 한 사람의 아침이 세상을 바꾼다. 그 말은 결코 언유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인생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내가 세운 작은 습관들이 삼성의 미래를 설계했고 그 습관들이 나 자신을 단련시켰다. 아침은 하루의 첫 줄이자 인생의 첫 문장이다. 그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루의 이야기, 나아가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는 오늘도 새벽 5시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노트를 펼친다. 그리고 이렇게 쓴다. 오늘도 나는 나의 운명을 새긴다. 그 문장은 어제와 같지만 그 의미는 매일 다르다. 그것이 습관의 깊이이자 인생이 진화하는 방식이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결심을 할 필요는 없다. 단지 내일 아침 한 가지 습관만 시작하라. 그 습관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오늘 밤이 끝나면 새로운 아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 아침이 바로 당신 인생의 새 출발이다. 세상은 매일 수억 명의 사람이 눈을 뜨며 시작된다. 그러나 그중 단 몇 사람만이 의식적으로 하루를 연다. 그들은 알람에 쫓겨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결심으로 하루를 연다. 나는 그 결심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수십 년 동안 증명했다. 그 결심은 크지 않았다. 단지 오늘의 중심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다짐이 쌓여 삼성의 방향이 정해지고 한 나라의 산업이 일어섰다. 나는 매일 아침 이런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 이 문장이 하루의 기준이 되었다.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리더란 결국 결심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결심을 순간의 감정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결심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다.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그 대답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결심은 근육이 된다. 나는 그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매일 새벽 고요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회사를 이끌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표정으로 사람을 만날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그 질문이 내 하루의 나침반이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그 아침의 질문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왔다. 해외 파트너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회사의 미래가 걸린 계약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임원들은 밤새 대책 회의를 했지만 결국 모두 지쳐버렸다. 나는 새벽 3시에 사무실 불을 켰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앉았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하라. 그 한 문장이 내 결정을 지탱했다. 그날 아침 나는 새롭게 조건을 제안했고 협상은 다시 살아났다. 그 결정은 회사의 운명을 바꿨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리더의 아침은 조직의 미래를 좌우한다. 결심이 흔들리면 방향이 흔들리고 방향이 흔들리면은 모두가 길을 잃는다. 리더의 단단한 아침은 조직의 중심을 세운다. 나는 인생의 모든 시기를 돌아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사람은 아침에 자신을 만든다. 아침의 생각이 그 사람의 정신을 만들고 아침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늘 말했다.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아침을 점령하라. 그들은 종종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그건 너무 단순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러나 단순한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일찍 나는 수십 년 동안 그 단순한 일을 했다. 아침 5시 커튼을 열고 책상에 앉아 하루의 결심을 기록했다. 그 기록이 사이어나의 철학이 되었고 그 철학이 삼성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한다. 기술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 하지만 리더의 아침은 변하지 않는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사람은 변화를 이끌 준비를 한다. 나는 아침을 하루의 설계도라고 불렀다. 건축가가 아무리 큰 건물을 지으려 해도 설계 없이 시작하면 무너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설계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 하루는 우연에 휘둘린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당신의 아침을 설계하라. 그 아침이 당신의 인생을 설계할 것이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새벽 5시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신 뒤 조용히 앉아 생각한다. 오늘은 어떤 하루로 기억될 것인가? 그 질문이 내 삶을 움직인다. 그 질문이 나를 다시 세운다. 아침은 단순히 눈을 뜨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첫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다. 그 결정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평생의 궤적이 된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침의 결심이 흐릿하면 당신의 하루는 남의 요구에 끌려가고 남의 시선에 흔들린다. 그러나 아침의 결심이 단단하면 그 어떤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아침의 결심이 당신의 운명을 쓴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핸드폰 대신 종이를 펼쳐라. 그리고 한 줄을 써라. 오늘 나는 나를 이긴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마음을 붙잡을 것이다. 그 한 줄이 당신의 하루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단순한 한 줄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의 결심이 당신의 세상을 만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새벽을 연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이끌며 깨달았다. 세상은 거대한 자본보다 작은 태도에 의해 움직인다. 그 태도의 출발점이 바로 아침이다. 아침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가른다. 자,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오랫동안 새벽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침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침은 나에게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철학이자 신앙이었다.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기술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 하지만은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본심이다. 나는 매일 새벽에 나 자신을 마주했다. 욕심이 커졌는가? 마음이 교만해졌는가? 감사가 줄었는가? 책임이 약해졌는가? 그 질문들 앞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아침의 거울 앞에서는 겸손해야 했다. 리더란 결국 자신과 매일 대화하는 사람이다. 그 대화의 시간이 바로 아침이다. 나는 그 시간에 나의 어제와 오늘을 화해시켰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자. 그 단순한 문장이 나의 모든 철학의 근원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새벽에 일어나고 싶지만 너무 피곤합니다. 나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피곤하다는 건 아직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피로해지는 게 아니라 무의미함해진다. 그럼 아침은 의미를 세우는 시간이다. 하루의 의미를 잃으면 그 하루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다. 나는 매일 새벽에 내 하루의 의미를 다시 세웠다. 때로는 직원들을 떠올렸다. 오늘 나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때로는 고객을 떠올렸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내 하루의 중심을 만들었다. 나는 아침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의 하루가 나보다 더 나아지도록. 리더의 역할은 자신이 아닌 사람을 빛나게 하는 데 있다. 그 생각을 잃지 않기 위해 나는 매일 새벽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이 나를 리더로 세웠다. 리더는 명함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위치다. 그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다. 새벽 5시에 사무실에는 늘 같은 냄새가 있었다. 커피 향, 종이 냄새, 잉크 냄새. 그 속에서 나는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나는 늘 아침마다 나 자신을 낮췄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겸손하라.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이 많다. 그 겸손이 나를 다시 배우게 만들었고 그 배움이 회사를 성장시켰다. 사람들은 성공의 비밀을 묻지만은 진짜 비밀은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 자세는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다듬어진다. 나는 이 철학을 수십 년 동안 유지했다. 삼성이 세계로 나아가던 시절에도, 외환 위기로 흔들리던 시절에도 내 하루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태도, 같은 다짐, 그 반복이 내 운명을 만들었다. 아침은 언제나 나에게 세 가지를 줬다. 깨달음, 감사, 그리고 용기. 깨달음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줬고, 감사는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줬으며, 용기는 내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게 했다. 나는 지금도 젊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하루를 여는 자가 인생을 연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철학이 담겨 있다. 당신이 아침을 소홀히 대한다면은 당신은 이미 인생의 방향타를 놓친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내일 아침 단 30분만이라도 진심으로 나 자신과 대화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나는 오늘 또 새벽 5시 세상이 잠든 그 시간에 눈을 뜬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나의 하루를 내가 연다. 그 말 한마디로 하루가 움직인다.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 그리고 인생이 모여 한 사람의 철학이 된다. 이건희의 철학은 복잡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아침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단순한 원칙이 그를 시대의 리더로 만들었다. 이제 나는 그 철학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당신의 내일 아침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 첫 문장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눈을 뜨자마자 불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로 하루를 열 것인가?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정한다. 아침은 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공평한 선물이다. 그 선물을 어떻게 여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하루를 여는 자가 인생을 연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겨라. 그것이 부자의 시작이고 리더의 시작이며 인생의 진짜 출발점이다. 이제 나는 80을 넘겼다. 세상이 얼마나 변하든 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뜬다. 새벽 5시. 세상이 잠든 그 고요한 순간, 그 시간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성스러운 시간이다. 이제는 회장실의 불도 수백 명의 회의도 없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때처럼 앉아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 한 권, 검은 펜 한 자루. 나는 오늘도 똑같은 첫 문장을 쓴다. 오늘도 나의 하루를 내가 연다. 그 문장은 나를 이끌었던 신앙이자 인생의 축이었다. 삼성을 세우던 그날도, 위기 속에서 버티던 그날도 나는 언제나 새벽의 고요 속에서 그 문장을 되뇌었다. 그 문장을 쓸 수 있던 한 나는 두렵지 않았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은 아침에 시작된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출발점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이며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감사로 시작하면 평온이 따라오고 의무로 시작하면 피로가 쌓인다. 의심으로 시작하면 불안이 커지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용기가 생긴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법칙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지친 사람, 다시 일어난 사람, 그들을 관찰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아침을 존중했다. 그들은 아침을 자기 자신과의 약속으로 여겼다. 그 약속을 매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운명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아침의 1시간은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하루의 설계 시간이다. 그 시간에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감정의 질서를 세우고 몸과 마음의 리듬을 맞춘다. 나는 그 리듬으로 평생을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상에 앉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세상보다 먼저 생각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의 축이었다. 리더십이란 결국 자기관리다.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시간을 경영하는 일이다. 그리고 시간의 경영은 아침에서 시작된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하루를 바꿔라. 당신이 내일의 세상을 꿈꾼다면 오늘의 아침부터 다르게 맞이해야 한다. 세상의 위대함은 거대한 전략에서 오지 않는다. 단 한 사람의 올바른 루틴에서 시작된다. 나에게 아침은 신앙이었고 책임이었으며 가장 강력한 동기였다. 그것은 남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의식이었다. 나는 오늘도 노트에 이렇게 쓴다. 감사로 하루를 열자. 신뢰로 사람을 대하자. 행동으로 결심을 증명하자. 이 세 가지 문장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훈이다. 감사 없는 사람은 방향을 잃고, 신뢰 없는 사람은 사람을 잃고, 행동 없는 사람은 기회를 잃는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아침마다 새긴다면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화려한 순간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것은 조용한 새벽이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시간에 나는 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세상을 준비했고 나 자신을 다듬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한 가지 소망을 남기고 싶다. 사람들이 다시 아침으로 돌아가기를. 기술의 시대, 속도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소음을 품고 산다. 그러나 인간이 다시 성장하려면 다시 고요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진짜 리더십이 태어난다. 그 리더십은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하루를 여는 자가 인생을 연다. 그것이 내 마지막 메시지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문장을 기억하라. 오늘의 나는 나의 아침이 만든다. 그리고 그 아침이 당신의 세상 전체를 바꿀 것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유이며 내가 남기고 싶은 단 하나의 진리다. 아침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